어떤 문장이 해석이 안 될 때 그 해석이 안 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단어 때문에 내가 모르는 단어가 있어가지고 해석이 꼬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문장의 기본 구조를 몰라서 해석이 안 될 수도 있고, 문장의 기본 구조는 이제 문법적인 것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또는 자, 무슨 말인지 아는데 배경 지식, 백그라운드 날리지야. 특히 이제 본고사나 탭스나 그런 것들이 되면 배경 지식이 굉장히 어려워진 소재가 나오고, 수능도 이제는 통합 교과적인 소재에서 내기 때문에 언어 영역의 비문학이라는 것을 알지 모르겠어. 아직은 비문학에서 나오는 그런 소재 수준의 영어 지문이 나오고 있다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짚어가기 전에 일단 해석이 막히면 난 얘부터 하라고 해. 문장 해석의 5대 원칙이라는 게 있어. 해석이 꼬이고 막히면 이 5가지 원칙을 적용하면 웬만한 문장들도 다 해석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해. 첫 번째, 해석이 꼬이고 막히면 뭐부터 찾는다? 내가 중고등학교 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는 주어를 찾으라고 했어. 근데 참 어려운 말이더라고. 주어는 복잡하고 주어 위치는 항상 좌우 앞뒤로 바뀔 수가 있거든. 그래서 나는 거꾸로 동사를 찾아서 앞뒤에서 주어를 확인하는 습관으로 바꾸자라고 습관 바꾸는 거야. 습관 바꾸는 거야. 오케이? 명심해. 일반적으로 EBS 기준으로 따지면 내 수업을 듣는 사람이 10에서 15만 명 정도가 돼. 응? 대한민국 영어 선생 중에 최고야. 응? 숫자로 따지면. 응? 근데 문제는 그럼 내 수업 듣는 애들이 다 1등급 나와? 아니잖아. 내가 가르쳐주는 공부 습관, 공부의 근본적인 원리들을 바꾸는 어떤 교재나 어떤 선생님의 수업을 들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선생님이 강의하는 내용에서 자신의 공부 습관이 최상위권의 공부 습관으로 바뀌어 나가느냐가 중요해. 해석이 꼬이고 막히면 뭐 찾는다? 동사 찾는 거야. 그 다음에 문장이 길고 복잡해지는 게 고등학교 이상 영어의 주요한 특징이 될 거야. 그럴 때 문장의 해석이 길고 복잡해졌다. 길고 복잡해졌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한 번쯤 끊어볼 수도 있어. 나는 끊어읽기란 말을 좀 싫어하는데 투부정사나 대절 앞에 논리적 판단을 해. 논리적 판단이란 말을 더 좋아해. 세 번째, 자, 동사 찾고 투부정사 대절 앞에 논리적 판단했는데도 해석이 꼬이고 막힌다. 그러면 대한민국 학생들의 99.9%는 기본적으로 뭐? 관계사절이 숨어있는 게 눈에 보이지 않은 거야. 자, 네 번째가 있어. 네 번째는 뭐야? 자, 동사 찾고 투부정사 대절 앞에 끊어읽고 관계사절 포착을 했는데 그래도 해석이 꼬이고 막힌다. 그러면 문장 앞뒤에 이런 ing 구조가 펼쳐졌는지 확인해봐. 자, 물론 ing가 될 수도 있고 과거분사가 될 수도 있어. 자, ing. 동사 뒤에 ing 붙인 거 우리 일반적으로 뭐라고 한다? 이런 게 이제 문법 용어인데 이런 용어들 겁내지 마. 지수, 로그 알고 함수 안다고 해서 문제 풀리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용어는 용어에 불과한 거야.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분사 구문이라고 해. 앞뒤에 나온 거 분사 구문인데 자, 앞에 나온 분사 구문은 대체로 4대 부사절이야. 시간, 이유, 조건, 양보. 뭐라고 했어? 내가 좀 말 빠르게 했지. 시간, 이유, 조건, 양보. 따라해봐. 시간, 이유, 조건, 양보. 저절로 외워지지? 그치? 벌써 놀라운 감동의 경험이 나오지? 자, 시간, 이유, 조건, 양보, 동시동작, 연속동작. 다시 한번 6개. 뭐라고 했어? 시간, 이유, 조건, 양보, 동시동작, 연속동작. 6가지로 해석이 갈라질까? 갈라져. 자, 5번째. 자, 요 5번째 설명에서 오답을 말하는 사람은 무조건 내 수업을 들어야 돼. 영어에서 문장과 문장을 연결을 할 때 문장이 길어진다고 했잖아. 긴 문장이 호흡이 처음엔 안 되는 게 고등학교 영어의 특징일 수 있으니까 영어에서 문장과 문장이 길어졌을 때 그 중간에 들어가는 놈을 뭐라고 해? 그치? 그렇지. 봐. 영어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 수업하면 뭐해? 영어를 아직도 설명 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자 40년대 30년대 일본식으로 받아들이는데 왜 접속사야? 그게 팔품사론에 근거한 썩은 문법이란 말이야. 영어에서 문장과 문장 사이를 연결할 때 필요한 놈은 3놈이야. 따라해본다. 접속사, 관계사, 의문사. 뭐라고 얘기했어? 접속사. 두 번째, 관계대명사 할 때 관계사, 의문사. 간접 의문문이란 말 들어본 적 있을 거야. 가증스러운 표정 짓지 마. 중2, 중3 때 의문사가 다른 문장 속에 들어가면 주어, 동사, 정상, 어순을 취한다는 간접 의문 배웠어. 영어에서 문장과 문장 사이를 연결할 때 필요한 3놈이 누구? 접속사, 관계사, 의문사야. 자, 누가 적어? 내가 이럴 줄 몰랐다고? 공부의 습관이 바뀌어야 상위 1%나 들 수 있는 달콤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야.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영어 성적이 몇 점이냐는 난 관심 없어. 자, 학원 강사는 선생이 아니야. 학원 강사는 선생이 아니야. 길거리 지나가다 나 봐도 아는 척 안 하는 게 난 더 편해. 인사하지 마.
그런 존경심을 학교 선생님한테 붙이는 거야. 학원 강사는 기본적으로 점수를 못 올리면 존재의 가치가 없어. 난 너희들을 점수를 올리고 너희들이 현재적 성적에 만족하지 않게끔 만들고 최상위권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야. 난 선생님이 아니야. 학원 강사야. 오케이? 자, 5가지 뭐야? 해석이 맡기고 꼬였을 때 5가지 원칙 뭐라고 했다? 내 머릿속에 있는 것만이 진실이야. 동사 찾고. 2번째, 투부정사 배절 앞에서 논리적 판단을 하고. 자, 3번째가 뭐야? 문장이 2줄 이상으로 넘어갔는데 한 줄짜리 문장인 경우도 있어. 단어도 다 아는데 해석이 꼬이고 막히면 그 안에 관계사절 숨어 있는지 확인하라고 했어. 그 다음 문장 앞뒤에 ing 좌우로 펼쳐졌어. 무슨 구문? 분사 구문이고 해석 몇 가지? 6가지. 시간, 이유, 조건, 양보, 동시동작, 연속동작. 뭐라고 했어? 시간, 이유, 조건, 양보, 동시동작, 연속동작. 그 다음 5번째. 영어에서 문장과 문장 사이를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있는지 확인해 보는데 그 연결고리 3가지가 뭐라고 했어? 접속사, 관계사, 의문사. 437은 책이 두꺼운 만큼 폭발적인 힘을 발휘하게끔 만들어줄 텐데 그 폭발적인 힘은 자, 요거 내가 장담해. 오늘 수업이 끝날 때까지 이걸 못 외웠다. 내가 은퇴해요. 은퇴해. 3년 뒤에. 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저절로 외워지게끔 만들어줄 거야. 그게 437의 특징이야. 자, 그러면 자, 우리 교재 페이지 10페이지 이건 시중에서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다고 해서 서점에 가면 다 있어. 온라인 서점에서 언제든지 주문할 수 있고. 자, 1번 10페이지 1번 봐봐. 1번에서 자, 동사 누군가 찾아봐. 1번의 동사 누구야? 1번의 동사 누구야? 동사처럼 보이는 거? 얘는 그래도 동사처럼 보이는 거 하나밖에 없지. had to지. 자, 우리는 내신형 문법에서 have to. 뭐뭐 해야만 한다. 과거 영일 때 had to 쓸 수 있는 거지. 의무를 나타낼 때 had to. must의 친구로 배운 적 있지? 그리고 그 뒤에 attend가 나왔을 뿐이지. 이제 동사를 먼저 찾는 거야. 아니나 다를까. 주어는 길고 동사는 짧아. 주어는 길고 복잡하고 동사는 짧아. 그러니까 짧은 동사를 찾아서 주어의 실마리를 푸는 거야. 자, 보자고. all children. 자, 주어가 누구야? 모든 아이들인데 프람의 자, 괄호를 열고 처음에 연습할 땐 이렇게 프람에서 괄호를 열고 in Greece에서 괄호를 닫아도 그러면 자, all children이라는 명사 뒤에 뭐가 따라붙고 had to가 된 거지. 그치? 자, 그리스에 있는 우리의 작은 마을에 있는 모든 아이들은 had to attend 다녀야만 한다라고 했어. 잠깐만. 자, 내가 실수할 뻔했다. 자, 봐봐. attend가 있어. 아, 책이 지금 나와버렸기 때문에 옛날엔 이런 설명들이 전혀 없었거든. 자, attend라는 단어가 있어. 얘를 참석 출석하다. 열심히 외웠어. 망하는 지름길 최고의 속도로 먼저 가서 깃발 들고 친구 기다리는 사람이 되는 거야. 단어장이나 그런 걸로 단어를 자꾸만 외워버릇하면 요즘에 변화하는 수능 영어 어려워졌다는 소문은 들어본 적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어려워진 수능 영어에서 3, 4등급 안에 절대 못 들어요. 1, 2등급은 택도 없고. 공부 습관을 1, 2학년 때부터 바꿔야 돼. 자, 봐봐. attend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우리 때는 단어장이 있어도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일부러 단어장을 안 보려고 했었어. 단어장을 안 보려고 했어. 사실 나는 성문 기본, 성문 종합, 성문 핵심 영어 같은 경우를 중학교 때부터 이제 보기 시작했던 사람인데 개인적으로 성문은 해설서도 있고 단어장도 있고 다 있었어. 근데 나 단어장 산 적이 없어요. 자, 왜? 사전 찾는 습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요즘은 다만 그런 습관, 사전 찾는 사전을 이용하는 습관이 사실은 대학에 가서 절대절명하게 느끼는 게 오히려 일반적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봐봐. attend가 있으면 이 세 개를 동시에 잡을 줄 알아야 돼. 책에 적혀져 있지. 잠깐만, 책 보지 말고. attend가 이렇게 나오면 얘는 참석하다, 출석하다야. 잠깐. 영어가 모국어가 될 정도로 영어를 영어로 생각하고 영어를 읽고 생각하는 속도가 빛의 속도, 생각의 속도가 빨라지기를 원하지. 그러면 우리가 모국어 학습할 때 습관을 그대로 갖고 가. 봐봐. 참석하다, 출석하다라고 할 때 우린 우리말도 모르게 어디에 참석하다, 출석하다라고 하지. 즉, attend가 참석, 출석하다라는 뜻이 되면 앞뒤에 어딘가에는 장소와 관련된 표현이 따라 나올 거야. 반면에 attend 다음에 to가 나왔지. 이 to는 자, 우리 내신형 수거로 이걸 본 적 있어. 437 덕택에 attend 수거가 EBS 교재에도 많이 나와요. 사실 교과서 필수 수거는 pay attention to야. attend는 동사고 attention은 그것의 명사꼴이야. 그런데 전치사는 똑같은 놈 쓰지. 이런 데서 이제 발견의 원리, 깨달음의 원리를 느끼는 거야. 자, 봐봐. 그러면 얘가 있어. wait on이 있어. 자, on은 접촉이나 붙어있을 때 써.
우리 중학교 때 영어 처음 배웠을 때 벽에 어떤 그림이 걸려져 있으면 오늘 썼던 거 기억나지? 그때가 접촉이야. 내가 레스토랑에 들어갔는데 내 옆에 붙어있는 채로 누군가 기다려. 웨이터가 뭐 하는 거야? 시중 들고 있는 거지. 자, 뭐라겠어? 참석, 출석하다, 주목, 집중하다. 얘가 뭐야? 시중 들다. 세 가지 뜻을 동시에 잡으려고 해야 돼. 시험장에서 내가 어텐드 하나만 외웠어. 근데 정작 뜻이 이걸로 나와. 그럼 배신당하는 거야. 이런 걸 우리는 배신 영단어라고 해. 오케이? 자, 그럼 봐봐. 자, 그리스의 작은 마을에 있는 모든 아이들은 attend school. 스쿨 밑에다 장소라고 적어. 학교에 다녀야만 했는데 neighboring village. 이웃 마을에 있는 학교에 다녀야만 했다라고 했어. 근데 그 마을은 1 hour to walk away. 이걸 이제 부사적 목적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건 내버려둬. 1 hour to walk away. 1시간 정도 걸어가서 복잡한 문법 지금은 얘기 안 할게. 1시간 정도는 걸어가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웃 마을의 학교를 다녀야만 했다. 이게 해석이지. 그치? 이 문장에 대한 해석이야. 자, 내가 어떤 글을 이 글을 딱 읽었어. 그러면 내 머릿속에 봐봐. 우리 한국 드라마 딱 봐. 한국 드라마 봤어. 그러면 첫 편 딱 봤을 때 줄거리 잡히지. 제가 누구를 배신하고 저 남자가 누구를 이 여자를 사귀든 이 여자를 버리고 저 여자를 좋아할 것 같은 거 다 그려지지. 첫 문장만 읽어도 내 머릿속에 생각의 속도, 판단력 그런 것들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달려나가야 돼. 만화책 우리가 1권을 읽을 때는 1권을 볼 땐 10권짜리 만화책을 읽을 때 첫 번째 권은 풍선에 있는 글을 다 읽어. 하지만 3, 4권 정도만 지나가도 가속도가 붙지. 리딩은 띵킹 속도를 가속화시키는 거야. 그래야만이 항상 너희들이 나한테 묻는 정독과 속독이 내 쪽으로 통일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자, 내가 한번 이 문장 다시 자, 진짜 미국인이 해석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해석할까? 자, 그리스에 있는 작은 마을에 있는 모든 아이들은 1시간 멀리 떨어져 있는 이웃 마을의 학교를 다녀야만 한다지. 그럼 왜 그런지에 대해서 자, 밑에다 적어. 원인 분석의 글이 나오겠지. 응? 그 마을에는 아이들 숫자가 너무 적어서 학교가 있었는데 없어졌다든지 뭐 원인 분석의 글이 따라 나오겠지. 그러면 수능형 문제라는 거는 바로 이런 거야. 내신도 마찬가지야. 이런 거를 갖고 순서 배울 문제를 내는 거야. 교과서에서. 오케이? 자, 그 다음 2번 문장 들어가. 2번 문장에서도 동사 찾아봐. 2번 문장은 좀 더 짧지. 동사 누구야? named야, was야. 왠지 모르게 was 같지? 응? was 같지? was야. 잘했어. 잘했어. 자, 비동사의 추억을 한번 짚고 넘어가자. 비동사. 응? 자, 주어에 따라서 am, is, are 바뀐다는 거. was, were 쓴다는 거. 그것만 떠올라? 자, 비동사는 일반적으로 뜻이 세 가지야. 적을 거야, 외울 거야? 외우려고 노력을 해. 책 옆에 어차피 다 있으니까. 비동사 세 가지 또 뭐야? 있다, 이다, 되다. 빠르게. 있다, 이다, 되다. 한 번 더. 있다, 이다, 되다. 있다, 이다, 되다. 자, 그런데 마찬가지야. attend. 장소와 관련된 표현이 나와야만 있다가 된다고 했지. 아무 때나 있다가 아니야. 어디에 있다? 장소와 관련된 표현이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기억나. 자, here we are. Here it is. 이게 전부 다 뭐야? here이라는 장소의 표현이 따라 나오니까 여기 있어요지. 그러면 아무 때나 이다야? 아무 때나 이다야? 너는 이다, 나는 이다, 그는 이다. 그럼 너희들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 병신이다가 떠오르지? 병신이다가 떠오르지? 뒤에 병신 같은 누가 따라 나와야 돼? 동사 뒤에 따라 나와서 주어의 상태나 성질을 설명해주는 말, 신분이나 직업을 가리키는 말, 우리가 보호라고 얘기해. 세 번째, 있다, 이다. 세 번째가 뭐라고 했어? 되다지. 되다는 지금 당장이야, 미래지향적이야. 미래지향적이니까 will be나 to be의 경우 되다란 뜻이 만들어질 때가 있겠지. 물론 이거 말고도 존재하다란 뜻 또는 가다란 뜻도 나오지만 그건 지금 당장 중요한 거 아니야. 차차 얘기할 거야. 존재하다란 뜻은 주로 자 영어 농구술 실험 정도를 대비할 때 우리가 준비해야 될 뜻이고 가다, 움직이다란 뜻은 듣기 같은 데서 많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야. 그러면 among those present was a little boy. was에다 동사 표시 V했어. 그러면 자 질문. 자 기본적으로 해석의 5대 원칙이 뭐야? 동사 찾고 투부정사 대절 앞에 논리적 판단하고 관계사절 숨어 있는지 확인하고 좌우에 분사구문이 있는지 영어에서 문장과 문장 사이를 연결하는 세놈 접속사 관계사 의문사 있는지. 자 동사 찾고 나서 앞뒤에 있는 놈 중에 누가 주어처럼 느껴져?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어가 되는 말은 우리말의 조사 누가 붙어? 은는 이가가 붙어. 은는 이가가 붙어. among those present보다는 a little boy가 훨씬 더 낫지. 자 그러면 앞에 나와 있는 얘가 누구야? 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among those present. 자, among이 뭐야? 자몽 친구야? 자몽 하나 among 두 개 줘달라고 하면 과일 가게에서 줘? among은 뭐뭐 중에 뭐뭐 가운데. 일반적으로는 between은 둘 사이의 관계, among은 세 이상의 사이. 전치사라고 얘기를 하지? 그리고 고등학교 이상 영어에서 도우지가 나왔는데 대세 복수라고 하면 안 돼. 우울한 거다. 슬퍼지는 거야. 악마 유혹에 빠진 거야. 고등학교 이상 영어에서 도우지가 나오면 아마 요거 본 적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아름다운 추억이 떠오르지? 응? 내신의 추억이라고 해? 자, 하늘은 자 스스로 돕는 이때 도우지가 뭐야? 피플이지? 고등학교 이상 영어에서 도우지가 나왔는데 대세 복수요. 저는 대학 안 갈 거예요. 나는 바보예요. 라는 얘기하고 동격이야. 자, 이게 피플이지. 그리고 알아둬야 되는 게 프레젠트가 뒤에서 앞에 있는 말을 꾸며줄 때는 참석한 출석하냐. 이건 나중에 딴 설명이 또 들어가. 참석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자 이런 식으로 영어에서 일반주로 주어가 되는 말은 있는 이가가 돼야 되는데 주어 위치에 지금 따라해본다. 시간, 장소, 이유, 방법. 뭐라고 했어? 시간, 장소, 이유, 방법. 다시 한번 뭐라고 했어? 자, 이것도 내신에서 도치구조로 주관식 서술형 문제로 많이 내. 시간이나 장소나 이유나 방법과 관련된 표현이 나오면 동사 주어의 도치구조를 쓰는 경우가 많아. 자, 뭐라고 했어? 시간, 장소, 이유, 방법. 이런 식으로 저절로 다 외워질 거야. 자, 시간, 장소, 이유, 방법. 그러면 참석한 사람들 가운데서 자, 장소의 표현이니까 있다야, 이다야, 되다야. 있다지. 어린 꼬마가 있었어. 어린 꼬마가 있었어. named time. named. 자, named. 이때 named의 역할이 뭐야? 우리 자, 이거는 보자. naming이 있고 named가 있을 수 있지. 이때 name은 지금 명사 이름이 아니라 이름을 부르다야. 얘를 현재 분사라고 이거 얘를 과거 분사라고 하지. 과거 분사하면 부르는 거야, 불리워지는 거야. 불리워지는 거지. 나 봐. 자기 이름 자기가 부르는 사람 봤어? 지웅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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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모 사마기우스 어딨니? 사마귀야. 자기 이름 자기가 부르는 사람 없지. 그러면 이름 부르는 거야, 불리워지는 거야. 자, 마무리하자. 참석한 사람들 가운데서 탐이라고 불리워진 어린 꼬마가 있었다. 그럼 이 글은 누구에 관한 글이야? 딱 읽으면서 이 글의 주인공이 탐이라는 걸 느끼는 게 중요한 거지. 이런 식으로 중학교 영어와 다르게 고등학교 영어는 분석과 판단력을 자꾸만 느껴야 돼. 오케이? 그래야 그게 수능이 되든 탭스가 되든 토플이 되든 본고사 수능용 본고사 영어가 농구술 영어로 나오든 생존하게 되는 거야. 자, 다시 한번 뭐라고 했다? 비동사의 세 가지 뜻 뭐? 있다, 이다, 되다가 존재하고 시간, 장소, 이유, 방법이 앞으로 치고 나가면 동사, 주어 뭐 만들어줄 수 있다? 도치구조 만들어줄 수 있다. 기억해둬. 자, 넘어간다. 자, 3번. 3번. 굉장히 짧은 문장이지. 요거는 자, 이 3번 문장은 437 1.0이 있었다라고 했지? 그 1.0부터 지금까지 남아있는 예문이야. 자, 사실 얘만 없으면 쉬워. 그걸 느끼는 거야, 느끼는 거. 내가 해석이 어디에서 막히고 있는지 찾는 거야. 자, what이 있고 like가 있지. 순진한 표정 짓지 마. 가증스러워. 이거 솔직히 너희들한테 학교 선생님들이 내신에서 보통 고1 때 가르쳐. 아니 중학교 1학년 때.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은 yes나 no로 대답하지 못하고 기억나? 그럴 때 의문사 처음 배웠을 때 의문사 처음 배웠을 때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은 의문사가 맨 앞으로 나가고 기억나지? 의문문은 기본적으로 동사 주어 어순을 쓰잖아. 그러면 일단 동사를 찾았고 얘가 주어라는 것까지 느꼈어. 주어는 있는 이가래매. 그럼 문제가 되는 거. 우리 해석을 맡고 있는 게 누구야? 그걸 찾아내서 해석하게끔 만든 게 문법이고 그게 바로 구문 독해야. 내가 알고 있는 문법으로 점수가 올라야지. 문법 용어 많이 알고 있어서 어려운 문법 용어 함부로 구사한다. 그게 더 영어 잘하는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아마 이런 거 본 적 있을 거야. what이 저 뒤에 like랑 같이 나오면 이때 like는 what like. like는 전치사로 뭐뭐처럼 무엇처럼 무엇 같으냐. 무엇처럼 생겼어요? 무엇같이 생겨가지고는 이런 말 우리 쓰잖아. 그럼 이것만 배운 게 아니야. 얘도 있어. 나중에 이제 좀 이거 말고도 더 배워. 더 배워. what like. 무엇과 같느냐? 무엇처럼 생겼죠? 그럼 얘는 뭐야? how지. 무엇처럼 생겼냔 말이에요. 폴은 여기서 무엇을 위해서요. 무엇을 위해서 여기 왔어요? how come? 어떻게 해서 여기 왔냔 말이에요. 자,
자, 이런 말투 어디서 봤어? 베토벤 바이러스인가? 거기에 김영민이라고 알아? 김영민 씨. 김영민 씨가 이런 말 써죠. 과자 아무거나 드시면 안 되죠. 뭐 그런 거지. 그게 실은 연극 배우들이 동숭동에서 연극을 처음 배울 때 사용하는 말투야. 자, 영국에서 나온 위대한 문인이 누구야? 셰익스피어지. 셰익스피어는 바로 이런 말투를 쓴 거야. 그러니까 아직도 살아있는 거지. 무엇처럼 생겼죠? 어떠냐? 와펄.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 여기 왔냔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다른 의문사로 바꿨을 때 Y인데 왜 조심하라고 얘기를 하냐면 떨어져 있잖아. 떨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동시에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무한 반복을 통해서 이런 해석 구조가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오고 훈련시키는 연습. 얘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내신에서도 단골 메뉴로 내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봐봐. 너의 새로운 학교가 어때? 새 학교 어때? 라고 물어보는 거지. What like는 how? What for이나 how come은 why가 되는 거야. how come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야. 자, 그 다음 4번. 얘는 자, 오늘 배운 것 중에 영어에서 문장과 문장 사이를 연결할 때 필요한 놈이 누구누구라고 했어? 접속사? 또 여기서 머무면 안 돼? 관계사, 의문사. 접속사, 관계사, 의문사라고 얘기했지. 그러면 지금 얘는 문장의 기본 구조가 지금 어떻게 나왔어? although 다음에 어쨌든 접속사니까 주어 동사 나오고 주어 동사 나오겠지. 얘의 역할이 뭘까? although를 써도 되고 do를 써도 돼. 뭐뭐이로 불구하고. 자, 아마 한 번쯤 책에서 본 적이 있을 거야. 이거 무슨 부사절이라고요? 자, 우리 분사구문에서 4대 부사절이 있다고 했어. 4대 부사절, 분사구문. 시간, 이유, 조건, 양보. 따라해봐. 시간, 이유, 조건, 양보. 오늘 안에 내가 외워주게끔 만든다라고 했지? 그치? 벌써 놀라운 내공이 발휘되는 거 느끼지? 선생을 다르게 만나니까 벌써 힘이 달라지는 게 느끼지지? 시간, 이유, 조건, 양보의 4대 부사절인데 왜 양보라는 말을 썼을까? 그거 일본 놈들한테 물어봐야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문법 용어는 일본이 명치 유신 때 만든 용어야. 그러면 빠르게 생각해봐. 자, 그녀는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용감했어요. 자, 나는 수컷이기 때문에 암컷 사마귀를 관심을 갖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녀가 여자임에도 불구하고라는 것에 내가 관심이 있어 없어? 없지.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회적인 통념상 한계를 붙였어. 여자라는 것과 용감하라는 것은 대비대조지. 대비대조 효과지. 대조 효과지. 자, 그럼 봐. 비록 it looked like 또 나왔네. 뭐뭐처럼이지.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look이 나왔어. 자, 칠판 본다. look 무슨 뜻? 이때 보다라고 말하는 사람 역시 망했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내 속 꼭 들었어야 되는 거야. 우리가 보다라고 얘기를 할 땐 look at을 써요. look at을 써. look at은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서 보는 거고 C는 그냥 우리 시선 안에 들어오는 거야. 이 두 개는 보다야. look이 혼자 나오지? 그러면 얘는 보다가 아니야. 뭐뭐처럼 보이다야. 얘만 그래? C 사촌 친구지. 얘도 뭐뭐처럼 보이다야. 그 다음 누구 있어? appear도 있어. 얘도 뭐뭐처럼 보이다야. 자, 여기 지금 내신에서 거의 모든 선생님들이 무조건 나오는 문법 문제 얘기해 줄 거야. 수능에서도 나와. 왜? 수능 탄생할 때 냈던 문제이기 때문에 내신에서 무조건 내는 거야. 자, look, seem, appear 다음에 형용사가 오는데 자, 여기 봐. 내가 뭐라고 적었나 봐. 부사처럼 해석이 된다는 얘기는 부사야, 부사가 아니야. 부사가 아니지.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얘네들은 이 뒤에 like 플러스 명사가 와서 뭐뭐처럼 뭐뭐 같으냐. 자, look at은 관심을 갖고 시선을 집중해서 보는 거. C는 무관심하게 시선을 보는 거. look, seem, appear. 따라해본다. look, seem, appear. look, seem, appear. 자, 요거는 자 별표 5개를 쳐도 지나치지 않아. 자, 3학년 돼가지고 아니면 1학년 돼가지고 1학년 돼가지고 3월달에 모의고사를 봤다. 1월달, 3월달에 보는 모의고사는 뭐 중학교 영어를 내는 거기 때문에 의미는 없지만 모의고사를 봤는데 look, seem, appear이 안 나왔다. 시험지 찢어버리고 나와. 그만큼 무조건 나와. 내신에서 이걸 설명 안 했다. 교실을 박차고 나와야 되는데 그건 좀 위험하잖아. 내신 때문에. 응? 그건 참어. 내가 있으니까 참어. look, seem, appear. look, seem, appear 뭐뭐처럼 보이다. 그러면 자, 비록 오늘 아침에는 비가 올 것처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잠깐만. 오늘 아침까지는 비가 올 것처럼 보였다는 얘기는 비가 온다는 얘기야, 비가 오지 않는다는 얘기야. 비가 오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대비대조를 통해서 우리는 사실 여기를 읽었지만 여기까지 읽었지만 이미 생각은 여기로 넘어가야 되지. 이게 바로 구문독해, 논리독해, 예측독해야. 오케이? 생각의 속도를 빛의 속도로 영어를 영어로 받아들이게끔 훈련시키는 연습이야. 자, 그러면
비록 오늘 아침에는 비가 올 것 같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turnout은 판명되다, 입증되다. 자, 화창한 날씨라는 게 판명되었다지 turnout도 꽤 중요한 수고야. 판명되다, 입증되다 꼭 챙겨주는 거 잊지 말고. 자,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물어보자. 지금 여기 although에도 it이 있고 it has turned out에서도 it이 있어. 이 각각의 it은 전부 다 뭐야? 우리가 따라해본다. 시간, 거리, 날씨, 명암, 시간, 거리, 날씨, 명암. 문법은 이렇게 하는 거야. 시간, 거리, 날씨, 명암, 시간, 거리, 날씨, 명암을 나타낼 때 비인칭 주어를 쓰는데 그 비인칭 주어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해석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고 했지? 자, 그 다음. 자, 잠깐만 쉬었다가 들어가자. 잠깐만 쉬었다가. 14페이지. 자, 5번 들어갈 차례야. 5번. 자, 얘는 동사 찾는 거 어렵지 않았고 문장과 문장의 연결고리에 when 들어가 있어. 그러면 his dream, 그의 꿈은 came true. 자, 또 운명의 장난이 시작된 거지. 자, 봐봐. 우리가 come이란 단어를 중학교 영어 배웠을 때는 처음에는 come on, baby 뭐 그렇게 배우는 거지. come이 사람이 주어가 되는 경우가 많지만 아마 제대로 공부했다면 중2, 중3 올라오면서 come이 사물 주어와도 많이 결합한다는 걸 느낀 적이 있을 거야. 그러면 일반적으로 come은 그때는 생겨나다, 발생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또 다른 축이야. 자, 여기 봐. come이 있고 get이 있고 grow가 있어. 지금 이 순간 뭐가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자, become이 나올 수도 있고, 자, turn이 될 수도 있고, fall이 될 수도 있어. 자, 그리고 자, go가 될 수도 있어. 이런 단어들 또는 run이 주어질 수도 있어. 이런 단어 뒤에 형용사가 오면 이 형용사는 주어의 상태를 설명해주는 우리가 보호라고 얘기를 해. 그치? 그런데 이런 단어들이 나왔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뜻은 다 없어지고 얘네들은 전부 다 무슨 뜻이 된다?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되다라는 뜻이 돼. 되다일 때 become만 쓰는 게 아니라는 거야. 자, 생각을 해봐. 자, 우리 fall asleep, 자빠져 자다야? fall sick, 자빠져서 아프다야? 아니잖아. 그치? 색깔의 변화를 나타내거나 그런 것들을 나타낼 때 쓰는데, 자,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우리가 깊게 영어적 사고방식으로 이렇게 숨어 들어가야 돼. 자, 지웅아, 지웅아, 지웅아. 내가 이렇게 돌아다녀. 그럼 너희들 길거리 지나가다가, 야, 사마귀가 맛이 같다라고 하지. 영혼이 우리 몸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go는 그거 말고도 go wrong, 일 따위가 잘못되다. 그치? go bad, 상하다. 또는 insane, saint가 여기서 영혼이야. 이는 부정의 접두사가 돼서 정신을 잃다, 미치다지. 나쁜 상태로 변화할 때 많이 쓰고 come은 come alive, 다시 소생을 하다, 정신을 차리다. 그 다음 또는 come true, 사실이 되다, 실현되다. 긍정의 변화로 많이 쓰는 거지. 자, 그러면 봐봐. His dream. 자, 그의 꿈은 came true, 실현되었어. 언제? The experiment. 그 실험이 proved a success, 성공이라는 것이 판명되었을 때 그의 꿈이 실현되었다는 얘기는 잠깐만. 왼쪽에다가 시간상의 대조라고 적어. 그 전까지만 해도 실험이 성공한 거야, 실패한 거야. 이런 문장이 빠져나가서 들어갈 위치 묻는 문제로 수능이나 내신 문제를 만들게 돼 있다는 거야. 사건의 발생이라는 것은 아무 때나 사건의 발생 쓰는 거 아니야. 우리가 지나간 인생을 되돌아볼 때도 그냥 아무 때나 뭐 몇 살 때 생일, 몇 살 때 생일이 다 똑같은 게 아니지. 어떤 특정한 운명의 변화가 일어나고 사춘기가 생겨났던 특별한 계기가 있다고. 그런 것들을 사건 발생이라고 얘기를 해. 오케이? 자, 나중에 이제 뒤에 있는 부분들은 또 설명할 게 있어. 이런 상태의 변화 동사 말고 상태의 유지를 나타내는 동사들에 관한 설명은 좀 이따 또 나올 거야. 다음 시간에 아마 설명하게 될 것 같은데, 자, 6번의 별표 3개 쳐. 6번의 별표 3개 쳐. 6번. 이거 들어가기 너무 어렵다. 이건 다음 시간에 들어가고, 이거 다음 시간에 들어가고, 요 설명까지 마무리하자. 그러면 자, get이나 grow나 become이나 go나 come이나 이런 것들이 주로 상태의 변화의 동사를 나타낸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반면에 상태가 그대로 지속되는 동사. 자, 봐봐. 얘가 더 어려워. 자, 하나씩 봐. keep은 간직하다, 약속 따위를 지키다. remain, 여전히 뭐뭐하다. stay, 머무르다. stand, 서 있다. 이러면 안 돼. 중학교 때 자기가 배웠던 한 가지 뜻으로 모든 영어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 이 뒤에 형용사가 주어지면 얘네들은 상태의 유지동사가 돼. 자, 책에 있어. 나만 봐, 나만 봐, 나만 봐. 내 머릿속에 있는 것만이 진실이야. keep, remain, stay, stand. 뭐라고 했어? keep, remain, stay, stand. 한 번 더. keep, remain, stay, stand. 외워야 된단 말이야. 외워야 된단 말이야. 자, 뭐라고 했어? keep이 있고, remain이 있고, stay가 있고, stand가 있고. 책에 적혀져 있는 거, 그게 자기 거가 돼야 돼. 그래야 남들이 실수를 할 때 나는 실수에서 벗어나는 거지. 그치?
그런 원리들을 깨닫는 게 영어 공부의 비결이라는 거야. 사실 오늘 우리 해석의 5대 원칙 얘기했어. 자, 오늘 배운 거 한번 정리해봐. 해석의 5대 원칙이 뭐야? 해석이 막히고 꼬이면 누구부터 먼저 찾아서 실마리 찾는다? 동사 찾고. 그 다음, 문장이 길어져서 한꺼번에 논리적으로 떠오르지 않으면 투부정사나 대절 앞에 논리적 판단하고, 두 줄 또는 두 줄이 넘어가지도 않았는데 어떤 문장이 해석이 꼬이고 막히면 문장 내부에 누가 있는지 확인한다? 관계사절 숨어 있는지 확인해보라고 했어. 그 다음, 영어에 앞뒤에 ing 문장이 펼쳐졌어. 무슨 구문? 무슨 구문? 분사 구문. 해석 6가지. 몇 가지? 6가지. 자, 따라해본다. 뭐? 오케이. 잘하네, 잘하네. 시간, 이유, 조건, 양보, 동시동작, 연속동작. 한 번 더. 시간, 이유, 조건, 양보, 동시동작, 연속동작. 자, 왜 시간, 이유, 조건, 양보가 저절로 외워졌는 줄 알아? 응? 물론 뛰어난 선생을 만났으니까 그렇지. 응? 자, 배운 순서야. when을 제일 먼저 배워. because 그 다음에 배워. 그 다음에 if 배우고 그 다음에 do나 all도 배웠기 때문에 배운 순서를 내가 정리해 준 거야. 오케이? 그 다음 영어에서 문장과 문장 사이를 연결할 때 필요한 세 놈이 누구라고 했어? 접속사, 관계사, 의문사. 비동사의 세 가지 뜻 뭐라고 했어? 있다, 이다, 되다. 경우의 수들이 있어. 조건이 있어. 아무 때나 있다, 이다, 되다가 선택적으로 쓰이는 게 아니야. 자,